네, 안녕하세요. 레알실무 엑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목처럼 매출 시점별로 단가 정보들을 적용을 해서 매출액을 구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파워 쿼리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해볼 텐데, 지금 이 제목만 제가 말씀드려서는 어떤 건지 감이 잘 안 오시겠죠? 자, 뭐냐면 이 그림은 SAP 화면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이 단가 정보를 관리하는 화면인데요. 여기 보시면 고객 정보가 있고 여기에 품번 정보가 있고 그 단가 정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유효 일자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해당되는 고객에 대해서 이 품목은 2018년 3월 20일부터 네, 요 기간까지 요 단가를 적용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단가가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 일자가 조금 더 지나면 1년 단위로만 예를 들어서 단가를 바꾸겠다. 그럼 내년 2019년 3월 20일에는 부터는 다른 단가를 적용하겠다. 또 마찬가지로 동일한 품목이지만 다른 고객에는 또 다른 단가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게 지금 여기 밑에 우측편에 보시면 제가 엑셀 테이블로 만들어 놓은 건데 만약에 SAP처럼 좋은 ERP 프로그램을 누가 쓰고 있는 회사 같으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관리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시스템이 아니라 엑셀로 수작업으로 만약에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네. 오늘 그걸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품목, 고객, 그 다음에 적용될 유효 기간, 언제부터 이 단가를 적용할 건지, 이 세 가지 정보들을 네, 이용을 해서 실제 일어나는 트랜잭션 데이터와 연동을 시켜가지고 네, 매출액 정보를 뽑아내는 작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파일로 가서요. 자, 제가 이게 오늘 작업할 연습 파일인데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지금 트랜잭션 데이터를 보시면 네, 날짜 정보, 품목 정보, 그리고 그 품목에 대한 판매된 수량 정보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수량의 단가 정보가 있어야만 그죠? 이 프라이스 이 단가 정보가 9,900원짜리다 정보가 있어야만 이 두 개를 네, 곱해서 네, 매출액을 이렇게 계산을 할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네, 뭐 잘못됐나요? 아유, 네. 그런데 이 품목은 날짜, 적용되는 유효 일자별 단가 정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판매된 날짜와 품목을 참조를 해서 적용될 단가를 찾아내줘야 됩니다. 어디에서? 네, 이 프라이스 테이블에서. 자, 지금 제가 첫 번째 네, A 품목. 이 A 품목을 예를 들면 A 품목인데 1월 23일 날 판매된 79개 품목을 기준으로 보면 품목은 A고 날짜는 1월 23일입니다. 그럼 프라이스 테이블에 가보면 네, 품목은 A를 제가 다 선택을 해볼까요? 네, 이거 필터링을 해서요. 이 선택을 해보면 네, 요 놈들 세 개의 네, 데이터가 있네요, 그죠? 자, 품목은 A인데 이 품목이 유효 일자별로 보시면 9,900원, 만원, 1,500원, 그죠? 그러면 이 트랜지션 테이블에서 1월 23일 A 품목에 대해서는 얼마를 적용해야 될까요? 보시면 네, A 품목에 대해서 1월 23일이었으니까 네, 1월 1일부터 9,900원이고 4월 1일부터 만원이니까 1월 23일은 네, 9,900원이 적용이 돼야 되겠죠. 네, 여기 9,900원. 네, 죄송합니다. 9,900원이 그죠? 자, 이거를 이 품목이 몇 개냐면 전부 다 네, 144개네요. 이 144개의 데이터에다가 각각 해당되는 품목과 날짜별로 해당되는 단가 정보를 다 가져와야 되는데 일일이 수작업으로 가져올 수가 없겠죠. 그죠? 실제 데이터는 이거보다 훨씬 많을 거니까요. 그죠? 자, 그걸 어떻게 네, 수식으로 만들 거냐. 자, 그거를 자, 설명을 먼저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단가를 추출해내기 위해서 사용되는 함수는 Vlookup Vlookup의 네, 이 lookup value에 해당되는 게 보시면 날짜, 지금 제가 이 선택한 날짜, 이 날짜에 해당되는 단가 정보를 가지고 올 건데 그 테이블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A 품목에 해당되는 요 지금
빨갛게 박스 친 부분, 네, 요 날짜, 요 판매 단가, 요 정보를 테이블로 이용해서 네, 몇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칼럼의 값을 가지고 오는데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라 유사한 값을, 그 유사한 값은 내가 찾는 값이 lookup value가 네, 1월 23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이 테이블에서 보면 1월 23일에 가장 가까운 값은 여기에서 1월 1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1일을 찾고 9,900원을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VLOOKUP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false 0, 유사한 값은 true 1 이렇게 주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만들어 볼 건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 지금 테이블 어레이 여기 보시는 요 지금 빨갛게 박스 친 요 테이블 어레이를 어떻게 뽑아올 거냐. 근데 그게 관건입니다. 그거는 if 함수와 배열 수식을 이용해서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직접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빈 공간에도 해볼 건데요. 자, 뭘 할 거냐면 equal 먼저 이 노란색 첫 번째 행에서 품목과 날짜 중에서 이 품목을 이용해서 이 프라이스 테이블에서 먼저 이렇게 요 데이터를 먼저 추출을 할 겁니다. 요 데이터를 어떻게 추출할 거냐면 네, 이 테이블 제가 풀고요.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데이터 중에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는 요놈들만 제가 추출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품목을 체크할 겁니다. 제가 A 품목, 그죠? 조 품목을 찾을 건데 어디서 찾을 거냐면 이 프라이스 테이블에서 찾을 겁니다. 네, 이 열에서 B2에서 B11번, 네, 요 범위에서 지금 C4번 값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 결과값은 어떻게 되냐면 볼까요? 결과값은 네, 이렇게 됩니다. false, tru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이게 무슨 말이냐면 A 품목을 찾은 겁니다. 어디에서? 이 영역에서.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product이니까 A가 아니죠. 그러니까 false고. 두 번째는 A죠. 그러니까 true고. 세 번째, 네 번째는 false. 다섯 번째는 true. 그죠? 요 논리에 의해서 네, 지금 이 결과값이 이렇게 도출이 되는 겁니다. 자, 그죠? 그러면 이제 if 함수 쓰면 됩니다. 만약에 이 값이 true면 어떻게 하라고요? true면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됩니다. 요 놈을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false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렇게 주면 이 결과값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배열이기 때문에 배열 수식을 적용해 줘야 됩니다. 근데 배열 수식을 적용을 안 하더라도 값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네, 첫 번째 행에는 빈 공란이죠. 1행 1열은 빈 공란. 두 번째 행은 2행 1열은 날짜 43,101에 해당되는 날짜. 그리고 2행 2열에는 그 날짜에 해당되는 값 9,900. 그죠? 3행 4행은 없습니다. 5행에는 43,191에 해당되는 날짜. 그 다음에 그 값. 그죠? 그 다음에 땡땡 없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날짜에 해당되는 단가 정보. 이게 도출이 된 겁니다. 뭘 기준으로요? 네, 이 A 품목에 해당되는. 맞는지 볼까요? 네, A 품목만 이렇게 제가 필터링 해보면, 네,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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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이 어디에?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어디 갔죠? 네, 여기 있네요. 여기에 이렇게 탁 도출된 겁니다. 자, 요 놈을 테이블 안에다가 넣으면 됩니다. 어디에다가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요 놈을, 요 결과값을 요 VLOOKUP 테이블 안에. 자, 그래서 이 놈을 그대로 써볼게요. 네, 여기다가 VLOOKUP인데 누구를 찾을 거냐? 얘를 찾을 거예요. 얘를 찾을 건데 어디에서요? 지금 이 테이블에서. 자, if 함수를 써서 만들어 놓은 이 테이블에서 찾을 겁니다. 이 테이블은 네, 몇 행 몇 열일까요? 잠깐만요. 일단 제가 먼저 수식을 넣어 놓고요. 자, 보시면 테이블은 네, 요게 되는 겁니다. 요게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행이 아니네요. 그죠? 열이 10개 행이네요. 10행 2열. 네, 요 테이블에서 네, 데이터의 값이 true인 값, 요 노란색만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게 테이블입니다. 그죠? 테이블 어레이고, 그 테이블 어레이에서 몇 번째 걸요? 두 번째 거를. 그리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라 유사한 값. 그래서 1. 이렇게 해서 엔터를 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배열 수식이기 때문에 얘가 위치 정보를
야, 헷갈려, 잘 모르겠어, 뭐야, 이렇게 묻는 건데 배열 수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Shift Ctrl Enter 이렇게 해주시면 네, 9,900원 이렇게 조회가 되는 겁니다. 이놈을 어디에다가요? 네, 이 프라이스에다 놓고 제가 다시 배열 수식 한 번 더 확인을 해줬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수식을 확장해 주면요, 답이 그냥 도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 매출액은 여기 보시면 1억 1,600 얼마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죠? 네, 오늘 감기가 오려고 그래가지고 계속 목이 아프네요. 자, 그러면 아까 원래 제가 다 만들어 놨던 파일 가보면 프라이스하고 턴오버는 만들어져 있고 여기 추가적인 정보들이 더 있죠. 이것도 제가 같이 한번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연도, 월, 그리고 분기인지, 분기면 몇 분기인지, 그리고 하프이어, 그러니까 반기, 상반기, 하반기를 표시를 해볼 건데요. 연도 정보는 저기 데이트 정보, 날짜 정보에서 이어 함수를 쓰시면 되고요. 그죠? 네, 먼스는 먼스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QTD와, 그러니까 분기와 상하반기, 반기에 대한 정보는 이 월에 대한 정보를 이용을 할 겁니다. 월에 대한 정보, 월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쿼티언트라는 몫을 구해주는 함수를 쓸 겁니다. 쿼티언트 하고 이 월에다가 빼기 1 해줄 거고요. 요 놈을 12개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4등분 해라 라고 해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그럼 0이 나올 건데 이렇게 쭉 확장을 해보면요, 12월 달까지 확장해 볼게요. 확장을 해보면 0000, 그죠? 여기서 보시면 0000은 1월부터 3월까지는 0000이고 4에서 6월까지는 1일 거고, 그죠? 7일부터 9까지는 2, 10부터 12까지는 3. 네, 그럼 여기다 뭘 더 해주면 됩니까?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분기부터 4분기까지 계산이 될 겁니다. 이 정보를 그대로 하프이어, 상반기, 하반기에도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바뀌어지는 정보가 12개의 데이터를 어떻게 4개로 그룹핑하는 게 아니라 2개로 그룹핑해 라고 하면 12개를 6월달까지 1, 7월부터 12월달까지 2 이렇게 해서 데이터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제가 개발한 겁니다. 이렇게 수식을 제가 응용을 해본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분기는 Q자를 제가 넣어주겠습니다. 쿼터 1, 쿼터 2, 쿼터 3, 쿼터 4 이렇게 해서 Q를 넣고 %로 연결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하프이어는요, HY 하프이어의 약자를 넣고 AND 해서 이렇게 하시면 정보들이 이렇게 확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전체 데이터를 다 확장을 해보면 이렇게 프라이스 정보와 프라이스 정보를 이용해서 퀀터티 프라이스 곱해서 매출액 정보, 그 다음에 이 데이트 정보를, 날짜 정보를 이용해서 연도, 월, 분기, 그 다음에 상반기, 반기 정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피벗 탭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죠? 자,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품번, 고객, 그 다음에 판매 단가가 적용될 유효 날짜, 이게 세 가지 정보를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가 두 가지 정보, 품목이랑 날짜, 유효 일자를 가지고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그 고객 정보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게 제가 고객 정보까지 포함된 연습 파일인데요. 보시면 내용은 동일합니다. 여기 프라이스에만 넣어주면 되는데 개념은 동일합니다. 단 정보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이 프로덕트 품목 정보에다가 이 커스터머 정보, 고객 정보가 더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방법인데 다만 그 테이블을 만들 때 확인해 주는 데이터가 품목과 커스터머 두 개를 동시에 확인을 해 줘야 됩니다. if 함수 VLOOKUP은 동일합니다. 다만 다시 말씀드리면 품목과 커스터머를 한 번 더 확인해 준다 라는 건데요. 자,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지금 네, 요 첫 번째 줄이니까요. 이 첫 번째 줄, 네, 이 1월 23일에 A 품목 고객은 KKK라는 요 첫 번째 줄에 대해 적용해 볼 건데, 첫 번째는 먼저 이 품목 A가 이 프라이스 테이블에서 이놈이 같은지 먼저 체킹을 할 겁니다. 그죠? true네요. 그러네요. 그죠? 자, 두 번째는 네, 이 커스터머가 어디에서요? 네, 이 프라이스 테이블에 이 커스터머 열의 정보와 일치를 하는지 체킹을 할 겁니다. 어이구, 왜 그럴까요? 아, 네, 괄호를 쳤군요. 네, 그러면 같다라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true죠. 그죠? 그러면 이걸 보면 품목과 고객이 같죠. true니까 뭘 가져온다? 네, 요 놈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 그거를 연결을 시킬 건데, true이니까 true와 true를 곱하면 1이 되죠. 1이면 뭘 가지고 오라고요? 네, 요 놈을 가지고 오라고요. 그거를 if 함수로 연결할 겁니다. 자, 요걸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제가 연결을 다 한꺼번에 수식을 입력을 해보면, 첫 번째 조건 품목이 같은지 확인을 했고요. 두 번째 기준, 네, 커스터머 정보가 같은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 두 개 같다면 곱하니까 1입니다. 그죠? 이놈이 만약에 1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1이면 요 놈을 가지고 오라고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가지고 오라고요. 앞에 뭘 넣으면 됩니까? if. 네, 괄호 넣고 맨 끝에 가서, 네, 일치하면 네, 조 테이블을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빈공란을 넣어. 이렇게 하면 네, 여기에 제가 결과값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보시면 true가 아닐 때는 다 빈공란이고, true인 게 지금 보시면 이 두 번째 행,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이 되는 거네요. 테이블에 가보면, 그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행. 네, 요 놈이 되겠네요. 그죠? 품목은 A고, 커스텀은 KKK고, 거기에 해당되는 정보, 요게, 지금 박스친, 요 정보만 지금 가지고 온 게, 네, 요 놈의 결과값입니다. 그죠? 네. 자, 요 놈을 제가 다시 카피를 해서, 네, 프라이스 셀에다 집어넣고요. 본격적으로 VLOOKUP을 쓰겠습니다. VLOOKUP 괄호 열고요. 누구를요? 네, 요 날짜를 어디에서요? 네, 방금 제가 if 함수로 만들어낸 이 테이블에서 찾아. 몇 번째? 두 번째 값을. 어떻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라 유사한 값을, 네, 이렇게 해주고 Shift Ctrl Enter 이렇게 하시면 9,900원이 되죠. 가서 네, 카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면 네, 정확하게 네, 데이터 좀 더 늘어서 네, 금액이 256 573 900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네, 아까 요 일자와 품목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네, 단가 정보를 끌고 간 거랑, 지금 유효 일자, 품목, 커스터머 세 가지 정보를 끌고 간 거랑 동일한 방법입니다. 다만 한 번 더 체킹을 해줘. true 값인 경우를 체킹해 주는 게 품목과 커스터머 두 가지가 한꺼번에 충족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만 한 번 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엑셀 함수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 요 정보를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엑셀로 하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엑셀 함수로 하기에는. 자, 고를 경우를 대비해서 파워 쿼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요 정보는 네, 닫고요. 네, 저장을 안 해야 되겠네요. 닫고 네, 요 품번과 유효 날 일자만 가지고 제가 쿼리를 작업을 해볼 건데, 우선 데이터를 좀 지우고요. 네,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원래 상태로 돌려놓은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랜지션 데이터, 지금 보시는 이 화면에 있는 데이터와 프라이스 데이터를 쿼리 화면으로 제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넘기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메뉴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지금 이 보시는 이 테이블, 이 범위를
파워 쿼리로 보낼 겁니다. 자,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에서를 클릭하시면 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올 겁니다. 왜 못 찾았죠? 자, 못 찾은 이유가 뭐냐면 엑셀에서 쿼리로 넘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놈이 지금 필터 데이터베이스를 끌고 왔네요. 아까 제가 필터링을 했던 정보를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일단 제가 닫을게요. 닫는데 삭제를 하고요. 이게 필터가 테이블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아마 이 일종의 버그일까요? 네, 제가 찾은 버그일까요? 네, 테이블을 먼저 만들겠습니다. 원래 그냥 이렇게 정상 제가 아까 그 필터링을 안 했다면 이렇게 테이블 범위에서 누르면 본인이 엑셀이 알아서 테이블로 변환해주고 그놈을 파워 쿼리로 땡겨가는데 지금 그게 안 되네요. 자, 그럼 먼저 삽입에 가서 표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엔터 하시고요. 그리고 이놈을 어디에서 아까 데이터에서 테이블로 하면 가져갈 겁니다. 에러가 안 생겨야 되는데요. 그죠? 그죠? 에러가 안 생겼죠. 자, 그래서 요거는 자,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디멘션 테이블이라고 해서 디멘션 프라이스 테이블이라고 주고요. 그리고 이 이펙티브 데이터에 보면 시간은 필요 없죠. 그래서 이거는 변환해서 형식을 날짜 시간이 아니라 날짜로 바꿀 거고요. 네, 현재 이 위치에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지를 하고 돌아가서 이번에는 트랜지션 데이터를 왜 이러죠? 왜 이러죠? 불안한데요? 제가 그냥 닫아버려서 그 테이블에 있던 값을 다시 이놈이 땡겨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제가 삭제를 하겠습니다. 일단 삭제하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트랜지션 테이블을 다시 쿼리로 던지겠습니다. 이게 혹시 모르니까요. 먼저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표로 만들고요. 확인. 그리고 요 놈을 다시 데이터에 가셔서 테이블 범위에서 클릭하시면 저 테이블에 있던 데이터가 지금 쿼리로 지금 넘어오는 작업입니다. 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프라이스 테이블과 이거는 트랜지션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이놈도 마찬가지로 날짜를 바꾸겠습니다. 날짜가 지금 날짜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날짜로만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쿼리에서는 뭐 수식을 입력해 주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메뉴에 가서 클릭하시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기존의 엑셀 파일에서 프라이스 테이블과 트랜지션 테이블을 지금 제가 다 쿼리로 가져왔습니다. 지금부터는 뭘 할 거냐면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데이터 테이블과 프라이스 테이블 지금 두 개를 가져왔는데 이 두 개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 작업을 하는 게 쿼리 병합입니다. 그래서 왼쪽 외부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요 놈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테이블과 프라이스 테이블 두 개를 합쳐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요 두 개를 합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는 여기 지금 이 빈 영역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고 새 쿼리 맨 밑에 결합 요걸 누르셔도 되고요. 저 위에 다른 메뉴에 있는데 어디 있죠? 볼까요? 어디 있나요? 여기 빈 쿼리. 빈 쿼리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제가 당황했네요. 못 찾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아는 방법을 하겠습니다. 급하니까요. 자,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요. 새 쿼리, 결합해서 여기 쿼리를 새 항목으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창이 뜰 건데요. 제가 오늘 계속 헛기침을 하네요. 목이 안 좋아서. 자, 여기서 병합이라고 떴죠. 아까 제가 쿼리 병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쿼리 병합을 할 건데 병합을 할 때는 이 위에 있는 테이블과 밑에 있는 테이블 두 개를 합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테이블을 제가 주 테이블, 그러니까 트랜지션 테이블로 가지고 올 거고 밑에 테이블을 프라이스 테이블 이렇게 가지고 올 겁니다. 그래서 주 테이블과 부 테이블을 합칠 건데 조인을 할 건데 밑에 보시면 조인의 종류가 왼쪽 외부에서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 모두 그 첫 번째 모두가 뭐냐면 위에 보시는 이 테이블 데이터 테이블의 전체를 다 가지고 올 거고
두 번째는 일치하는 행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테이블을 가지고 오고 이 전체 테이블 중에서 특정한 열의 정보가 일치하는 모든 행들을 다시 결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테이블에서는 프로덕트 정보와 두 번째 테이블에서는 이 프로덕트 정보, 이 두 개의 정보가 서로 일치를 시켜서 가지고 올 겁니다. 일종의 VLOOKUP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하시고 보시면 밑에 보면 첫 번째 테이블에 데이터가 144개가 있고 그 144개가 밑에 프라이스 테이블하고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를 시켰다라는 정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확인 누르면 이제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merge 해서 merge 1 이렇게 생길 건데요. 제가 아까 이름을 뭐라고 줬죠? 네. expanded table origin이라고 줬네요. 일단 이름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네, 하고요. 엔터 하게 되면 네,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이 기존에 그 데이터 테이블에 있던 이 정보 세 가지 정보와 그리고 네, 보시면 프라이스 테이블 해서 지금 뭔가 테이블로 지금 다 표시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이 프라이스 테이블에 있는 이 정보들을 연결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테이블로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 보면 요 지금 하나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셀값 네, 정보를 보시면 아래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네, 이 A 품목에 대해서 U 일자에 대한 세일즈 프라이스가 지금 나온 겁니다. 그죠? 이걸 확장을 하게 되면 이 확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 하나의 행에 대해서 이 세 개의 하나의 행을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하나의 행에 대해서 요 세 가지 정보들이 쭉 확장이 될 겁니다. 그 확장을 하기 전에 이 각각의 지금 행 1행, 2행, 3행 요 행들에 대해서 고유의 넘버링을 해볼 겁니다. 그게 인덱스라는 겁니다. 인덱스. 그래서 그 인덱스를 먼저 해놓고 확장을 할 겁니다. 왜 그렇게 인덱스를 하고 확장을 하냐 하면 이 테이블을 네, 이 확장을 하게 되면 동일한 지금 1번 행에 대해서 3개의 행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몇 번째 원래 데이터의 출처가 어딘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덱싱을 해놓고 이놈은 첫 번째 행에서 온 놈이야, 이건 두 번째 행에서 온 놈이야, 이건 세 번째 행에서 온 놈이야 라는 걸 구분짓기 위해서 인덱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건 어디냐면요, 홈에 가면 홈인가요? 아니고 변환에 가면 아니구나, 열 추가하네요. 열 추가에 가면 네, 여기 인덱스 열이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을 하면 열을 추가를 할 때 1부터 인덱스 넘버를 넣어줄 거냐 아니면 네, 0부터 넣어줄 거냐 아니면 내가 지정을 할 거냐. 저는 그냥 디폴트로 0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 1번 행, 지금 여기 보시는 숫자 1번 행은 인덱스 넘버가 0이 되는 거고 2번 행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0부터 네, 143번까지 되었을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그죠? 아까 144개였으니까 0번부터 인덱싱을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전체 지금 144개의 행에 대해서 지금 인덱스 넘버를 구해 놓은 거고요. 자, 위치를 제가 살짝 바꾸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이 작업을 하면 계속 우측편에 적용된 단계에 계속 아래 방향으로 지금 생길 겁니다. 자, 인덱스 넘버를 넣고 그 다음에 뭘 할 거냐면 이제 이 테이블을 확장을 할 겁니다.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는 데이터 테이블, 트랜지션 테이블이고 지금 확장할 거는 네, 어디서 프라이스 테이블로 쏠 겁니다. 근데 여기 프로덕트 넘버는 이미 여기 있잖아요. 그죠? 있으니까 필요가 없으니까 안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이펙티브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세일즈 프라이스 두 가지 정보만 확장을 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만약 가지고 오면 이 지금 인덱스 넘버가 각각 3개씩 생길 겁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네, 클릭하면 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둘, 셋, 그죠? 동일한 이 정보들이 네, 그 트랜지션 테이블에 동일한 정보들이 프라이스 테이블하고 합쳐지면서 네, 3개씩 생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인덱스 넘버를 미리 넣어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장 테이블을 만들어 줬고요. 제가 이걸 이용해서 뭘 할 거냐면 참조로 이 테이블을 다시 복사가 아니라 참조를 할 겁니다. 하고 그 참조된 테이블을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한 이후에 그 인덱스 넘버를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들을 만들어낸 다음에 지금 이 보시는 확장된 테이블과 다시 쿼리 병합을 해서 최종 데이터 테이블을 만들어낼 겁니다. 자, 결과를 끝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을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이 테이블을 복제가 아니라 참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거고요. 참조는 뭐냐면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이퀄 원래 로 데이터. 그래서 원래 로 데이터가 바뀌면 이 이퀄 해서 이 참조도 같이 바뀌도록 엑셀에서 엑셀 개념으로 치면 네, 그런 겁니다. 혹시 이해 못 하셨을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엑셀에서 살짝 말씀드리고 네, 제가 또 그냥 다음으로 연결 안 해서 데이터를 가져와 버렸는데요. 제가 삭제를 하고요. 필요 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네. 네, 삭제를 했고요. 무슨 말이냐면 복제는요. 복제는 이겁니다. 그냥 카피, 페이스트. 두 개 값이 같습니다. 그렇지만 얘를 바꾸면 복사라고 바꾸면 얘는 안 바뀌죠. 근데 참조는 뭐냐면 이놈을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바꾼 게 그냥 그렇게 바꾼 게 아니라 이퀄 이렇게 해서 바꾼 겁니다. 복제가 아니라 네, 참조. 네, 참조. 그럼 얘를 바꾸면 복제로 바꾸면 얘도 같이 따라 바뀌죠. 그게 아까 테이블에서 네, 참조가 되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설명을 드리면 네, 자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면 복제가 있고 참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해야 될 게 참조입니다. 참조를 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원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원본의 수식이 보시면 이 콜 누구를 가지고 오나요? 네, 그냥 이 테이블 이름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바뀌면 오리진 테이블이 바뀌면 요놈도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름을 제가 뭘로 바꿀 거냐면 이름을 네, 아이고야. 네, 이름을 네, 필터링이라고 했네요. 네, 필터링이라고 할게요. 없고 왜 안 바뀌죠? 필터링이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름이 왜 안 바뀌죠? 이상한데? 좀 약간 좀 이제 바뀌었죠? 네.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엑셀이 시스템이. 자, 이 상태에서 이 원본을 가지고 이제 제가 추가 작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뭘 할 거냐면 이 날짜와 날짜를 비교를 할 겁니다. 이 날짜는 그 트랜잭션 테이블의 날짜고 이 날짜는 프라이스 테이블에서 가지고 온 날짜입니다. 이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열을 추가를 할 겁니다. 사용자 지정열을 넣을 건데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열 해서 이 원래 트랜잭션 테이블의 날짜에서 이 날짜에서 프라이스 테이블에 있는 이펙티브 데이터 날짜를 뺄 겁니다. 왜 빼느냐? 적용될 날짜를 뭘로 할 건지, 적용될 단가를 뭘로 할 건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잘 보시면 1번, 2번, 3번을 보시면 이 같은 날짜입니다. 같은 품목이고 같은 날짜이고 같은 수량이죠. 그죠? 근데 이놈이 이 A라는 품목이 프라이스 테이블에 가보면 적용되는 날짜가 세 가지가 있고 그 세 가지가 다 다른 단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월 23일은 어떤 놈을 가지고 와야 되나요? 1월 1일자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4월 1일자는 아직 도래도 안 했기 때문에 못 가지고 오는 거고 2019년 4월 1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날짜에서 데이트에서 이펙티브 데이터를 빼면 마이너스 있는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플러스 있는 놈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놈 필터링 할 건데 필터링 하기 전에 지금 이 사용자 지정 계산된 놈이 보면 텍스트이거나 숫자이거나 이거를 변환을 해서 숫자로 바꾸겠습니다. 정수로 바꾸고요. 필터링을 0보다 큰 놈만 크거나 같음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놈만 구분을 하겠다.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값은 사라졌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데이터를 좀 관찰을 해보면 여기 행이 인덱스 값 13인 놈 또는 12인 놈을 보시면 두 개가 존재합니다. 마이너스 값은 제거를 했지만 플러스 값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7월 11일자
2018년 7월 11일자보다 그 전에 있는 데이터가 두 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2018년 4월 1일과 2018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2018년 7월 11일자에 일어나는 매출은 언제 기준에 단가를 가져와야 될까요? 당연히 2018년 4월 1일자 기준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191일인 요 놈은 없애야 되겠죠.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룹핑을 하면서 최소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게 핵심일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룹핑을 할 건데요. 자, 그룹핑은 홈에 가면 있습니다. 파워컬의 홈에 그룹화라는 게 있고요. 이 그룹화를 할 건데 그룹화 기준은요. 인덱스 넘버를 기준으로 할 겁니다. 이 인덱스 넘버를 기준으로 할 건데 세열은요. 미니멈인데 뭐에 대한 미니멈이다? 날짜에 대한 미니멈이다. 이렇게 이름을 줄 거고요. 어떻게 이 그룹화를 최소화 값으로 하겠다. 뭘 기준으로? 맨 마지막에 지금 제가 계산했던 사용자 지정 이 열의 최소 값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해서 그룹핑하겠다. 그러면 그룹핑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덱스 넘버가 지금 두 개, 13, 13 존재를 하면 13, 13 이 두 개 중에서 최소 값이니까 191과 101 중에서 작은 값 101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게 그룹화입니다. 그거를 최소 값으로 할 수도 있고 최대 값으로 할 수도 있고 평균을 할 수 있고 뭐 합계를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소 값으로 하면 보시면 인덱스 넘버랑 새로 만들어진 미니멈 데이즈 그래서 최소 날짜 그 차이 날짜를 계산해서 지가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파워포인트로 돌아가서요. 확장된 오리지널 테이블에서 어떻게 했냐요? 제가 이 필터링을 했습니다. 인덱스 그룹화를 해서 그죠? 자, 이놈을 제가 다시 병합을 하겠습니다. 이거 좀 잘못됐네요. 이건 병합이 아닌데 그죠? 네. 이 두 가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쿼리 결합 새 항목으로 병합을 하면서 누구랑이요? 주 테이블은 원래의 expanded 이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밑에 부 테이블은 필터링 이 놈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근데 어떻게 조인할 거냐? 왼쪽 외부를 조인할 건데 조인하는 기준이 되는 게 인덱스 넘버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432개의 테이블이 데이터가 일치한다. 그죠? 확인 누르면 새로운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이 이름을 제가 데이터인데 피벗 테이블을 위한 테이블이 데이터다. 피벗. 이렇게 주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아까 expanded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고요. 그리고 이 필터링은 아까 필터링한 그 테이블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확장을 해보면 인덱스 넘버 이미 여기 존재하잖아요. 그죠? 여기 존재하니까 제거를 하고 최소 일자만 가지고 오겠습니다. 가지고 오면 이렇게 붙여지는 겁니다. 자, 이걸 왜 가져왔냐면 지금 보시면 1번부터 3번까지는 인덱스 넘버가 같죠. 이 중에서 제가 어떤 놈? 이 날짜, 최소 날짜가 22인 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구했냐? 이 날짜와 이 이펙티브 데이터를 빼서 22를 구했잖아요. 이미 한번 구해서 가져왔는데 다시 계산을 해서 22인 놈을 찾아서 일치하는 true 값을 찾아내면 됩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 사용자 지정열을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동일하게 날짜, 데이트에서 빼기 이펙티브 데이트를 빼면 날짜가 계산이 되죠. 이렇게 22 이거를 다시 변환을 가서 의미가 아니라 정수로 바꿔주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숫자가 플러스인 놈만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숫자 필터를 해서 크거나 같다. 뭐보다 0보다 그리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죠? 그리고 뭘 할 거냐? 지금 구한 이 값과 이 값이 같은 놈 같으면 true 틀리면 false 그 놈을 골라낼 겁니다. 추가를 하고요. 사용자 지정열 하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필터링 min days라는 필드와 요놈과 사용자 지정 요놈이 같아? 라고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true, false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true만 뽑아내면 됩니다. false는 없애버리면. 그러면 네, 제가 원하는 정보, 네, 이 날짜에 적용돼야 될 이펙티브 데이터에 해당되는 네, 판매 단가를 끌고 온 게 된 겁니다.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필요 없는 거는 제가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고요. 자, 이후에 이 데이터를 다시 엑셀에 가서 엑셀에서 다시 매출액을 계산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제가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사용자 지정열로 가서 턴오버열을 만들겠습니다. 턴오버라고 주고요. 네, 사용자 지정 서식열은 네, 수량 퀀터티 곱하기 네, 지금 제가 찾아놓은 이 단가를 곱해서 네, 턴오버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이게 다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이 결과값을 어디로요? 제가 엑셀로 다시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던지는 방법은 네, 테이블로 표로 던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데이터 모델로, 그러니까 파워 피벗을 쓰는 데이터 모델로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데이터 모델은 조금 헷갈리시는 걸 거니까 먼저 제가 이 표로 먼저 던져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 시트 이렇게 하면 네, 이 새 시트에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건 뭐죠? 아, 이것도 연결이 됐네요. 자, 이거는 네, 연결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삭제를 하면 네, 요놈만 삭제가 되고요. 연결 전용으로 바뀌면서 네, 요놈은 네, 로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고요. 자, 매출액이 전부 다 얼마일까요? 네, 116, 484, 200. 제가 아까 지워버렸나요? 똑같은 숫자입니다. 네, 제가 다 해본 겁니다. 네, 똑같은 숫자고요. 자, 요렇게 해서 매출액을 구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이제 피벗 테이블을 돌리시면 되는 겁니다. 네, 제가 추가적으로 요 놈을 원래는 여기까지만 하는 게 제 목표였는데요. 네, 추가적으로 제가 이 데이터 만들어진 데이터를 엑셀에서 파워콜에 넘기고 파워콜에서 정리된 데이터를 다시 엑셀 테이블로 넘겨봤는데 그게 아니라 엑셀로 넘겨올 때 엑셀 테이블이 아니라 피벗 테이블에 파워 피벗의 데이터 모델로 제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네, 제가 삭제를 하고요. 삭제를 하면 자동으로 연결 전용으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음으로 로드에 가서 네, 요 버튼 연결만 하는데 어디로요? 데이터 모델로 이 데이터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어디로 들어갈 거냐면 파워 피벗으로 들어갈 겁니다. 파워 피벗에 관리에 들어가 보면 지금은 데이터가 망통이어야 됩니다. 제가 데이터를 추가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지금 없습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다시 닫고요. 아까 다시 피벗 그 파워 쿼리 결과물을 파워 피벗으로 제가 링크를 해볼게요. 다음으로 로드 연결만 네,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를 추가하겠다 하면 네, 데이터가 슝 들어올 겁니다. 좀 느리네요. 왜 이럴까요? PC가 지금 조금 열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걸 보여드려야 되는데 좀 더 기다려 볼까요? 이제 로드가 되네요. PC가 좀 이상합니다. 네, PC를 바꿔야 되나 고민되네요. 자, 끝났습니다. 지금 144개의 행이 로드되었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파워 피벗의 관리 모드로 들어가서 데이터가 로드가 됐는지 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약간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이 테이블이 이렇게 들어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거를 이제 데이터가 지금 텍스트로 되어 있네요. 자, 이 데이터를 조금 바꾸겠습니다. 원래 피벗에 파워코리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ABC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걸 정수로 바꾸겠습니다. 네, 바꾸고 닫기 로드 하면 네, 로드가 될 겁니다. 네, 지금 여기 아래 보시면 데이터 검색 중 하면서 업데이트가 되죠. 네, 일단 시간이 좀 많이 걸리네요. 지금 소리가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팬이 막 돌아가네요. 제가 지금 아마 녹화하는 이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좀 버벅거리는 것 같습니다. PC를 좋은 걸 사야 되나요? 네. 네,
144개의 데이터가 네, 로드가 됐다고 떴죠. 그래서 다시 파워 피벗의 관리 모드로 들어가 보면요. 네. 그래서 새로 고치고 데이터가 안 바뀌었죠. 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가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안 바뀌었다면 여기서 데이터 형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걸리네요. 네, 살짝 불안해집니다. 열심히 했는데 여기서 어그러지면 다시 녹화를 떠야 되니까요. 네, 됐습니다. 성공했네요. 네, 닫고요. 닫아볼게요. 네, 왜 안 바뀌지? 네, 바뀌었습니다. 지금 정수로 바뀌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추가적인 작업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까 처음 엑셀 함수로 했던 것처럼 분기에 대한 정보, 하프이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반기에 대한 정보를 넣을 건데 여기서 열을 추가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파워 피벗에서는 날짜 테이블이라는 걸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가시면 날짜 테이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나 새로 만들기 하면 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 있는 이 여기 데이트 네, 요거를 이 정보들 이용을 해서 지가 알아서 테이블을 만들어 줄 겁니다. 날짜 테이블을. 자, 그걸 해볼 건데요. 네, 여기 가서 날짜 테이블 새로 만들기 하면 지금 아래 보시면 데이터 피벗, for 피벗이라는 테이블만 있는데 지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만들고 있습니다. 막 돌아가고 있죠? 지금 보면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 날짜 정보들, 그 정보들을 여기 지금 형식을 좀 바꾸고요. 이 정보들을 이용해서 연도도 만들어줬고요. 숫자 기준의 월도 만들어줬고 텍스트 기준의 월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월과 연도 정보를 이용해서 이렇게 붙여줬고요. 네, 이걸 뭐 우리가 보기 쉬운 대로 제가 바꿔볼게요. 네, 바꾸고요. 자, 그리고 네, week, day of week number. 그러니까 이 그 월화수목금 그걸 만들어낸 거고요. 그죠? 그거를 숫자로 표현한 거고 이걸 요일로 표현한 거고요. 그죠? 그럼 여기다가 아까 뭐 분기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반기에 대한 정보를 넣을 겁니다. 똑같습니다. 이 지금 덱스 함수, 그러니까 파워 쿼리의 덱스 함수나 엑셀에서의 함수하고 비슷한 것, 똑같은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쿼티언트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어떻게 qtd 콜론 네, 이퀄 하시고 쿼티언트 네, 함수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나눌 값은 네, 여기 이 넘버 월의 값 빼기 1를 뭘로요? 12 나누기 4 하시면 되고요. 엔터 한번 쳐볼까요? 그러면 네, 1은 0. 자, 그죠? 여기에다 더하기 1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텍스트 Q를 넣었죠. 그래서 똑같이 큰 따옴표 넣고 Q, 그 다음에 &% 하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엑셀하고 100% 동일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네, 하프이어도 똑같이 이제 하프이어 YTD 넣고요. 는 어떻게 쿼티언트 네, 월 빼기 1 한 숫자를 12 나누기 4로 나누어 줘. 네, 그 결과값을 네, 제가 엔터 쳤습니다. 혹시 숫자 나오는지 보고요. 그 결과값에다가 더하기 1을 해줘. 그러면 1분기, 2분기 정보가 나오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텍스트 하프 이어 앤드 이렇게 하면 네, 정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데이터 테이블이 되는 거고요. 네, 여기도 날짜를 형식을 바꿔주겠습니다. 네, 주 데이터 테이블이 되는 거고 이게 날짜 테이블이 되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서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다이어그램에 가서 테이블과 테이블을 연결할 건데요. 네, 이게 주 테이블이고요. 주 테이블과 네, 칼렌더 테이블. 네, 그래서 1대 다로, 네, 1대 다로 이렇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하고 데이터에 오시면 네, 여기서 이제 파워 피벗에서 그 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이 매출액을 여기서 지금 필드에다 들어가 있는데 그 매저 값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턴오버
턴오버 소스 네 턴오버 괄호 열고 매저 값으로 제가 만들 거고요. 이퀄 sum x라는 함수를 써야 됩니다. sum x 괄호 열고 네 이 테이블이 네 데이터인데요. 데이터 네 pivot이라는 테이블을 쓸 거 테이블에서 네 누구랑 이 숫자 수량과 누구야? 네, 이 단가 정보를 곱해라. 그래서 계산을 해주세요. 라고 하면 네, 이렇게 정보가 들어오고요. 네, 여기서 네, 그 데이터의 서식을 숫자로 소수점은 안 쓰는 걸로. 네, 해서 네, 그리고요. 한 번 더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계산된 결과값 116484200 동일한 값이 나왔죠. 자, 요 놈을 가지고 이제 제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테이블에서 시트에서 만들면요. 자, 이 지금 칼렌더가 있고 데이터 for pivot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매저 값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당기고요. 네, 요것도 당겨 보겠습니다. 턴오버도. 근데 그림이 다를 겁니다. 요게 지금 저희가 통상적으로 일반 스탠다드 피벗 테이블에 보셨던 모양이랑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근데 요 놈은 보시면 서식이 어떻게 되어 있으면 코마가 찍혀 있고 요건 안 찍혀 있죠. 요 놈은 아까 제가 매저를 만들어 줄 때 서식을 코마를 찍어 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나오는 겁니다. 요 놈은 아닙니다. 이거는 디폴트 값입니다. 파워 피벗 테이블의 디폴트 값입니다. 그게 어디 있냐면요. 제가 다시 돌아가서요. 네. 그 함수가 제가 스탠다드에서 계산한 그 합계값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게 어디서 보냐면요. 고급에 가셔서 암시적 측정값 표시라고 누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보이시죠? 요거는 제가 그 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준 거고 요 놈은 네, 표준 스탠다드 피벗 테이블에서 지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건 못 바꿉니다. 제가 바꿀 수 없다고 뜰 겁니다. 여기 메시지에 보면 그죠? 측정값은 엑셀에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맨 끝에 보면 읽기 전용이라고 돼 있고 수정이 안 된다. 왜 안 보이죠? 나와야 되는데 나왔는데 네 삭제하면 뭐 자동으로 삭제된다. 읽기 전용이다. 수정이 안 된다는 뜻이죠. 자, 이거를 네 없애면 또 이렇게 사라지고요. 아까 그 테이블에서 없애면 사라질 겁니다. 이걸 없애면 이렇게 없애면 네. 자, 이 상태에서요. 여기 이제 뭐 연도도 한번 가져와 볼까요? 네. 네, 연도도 가지고 오고요. 네. QTD도 가지고 오고요. 그죠? 그러면 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품목 정보. 아까 테이블에서 프로덕트 넘버가 없었나요? 네. 여기를 갖다 놓으면 네, 이렇게 파워 피벗이 네. 뭐 자유자재로 만들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것보다 조금 더 나왔습니다. 어떤 이유가 끝까지 한번 해봤는데 자,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파워 피벗이라고 나오네요. 저기 파워포인트에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매출 시점별로 단가 정보를 이용해서 수량을 곱해가지고 단가 정보하고 수량 정보를 곱해서 매출력 정보를 뽑아내는 거였는데 그걸 엑셀 함수나 또는 파워 쿼리로 했다라는 거고요. 그 컨셉은 이렇게 고객별로 품목별로 유일자별로 다른 단가 정보를 어떻게 트랜지션 데이터하고 매칭을 시켜서 매출 정보를 뽑아낼 거냐. 요거는 지금 엑셀 함수를 이용해서 뽑은 거고요. 이게 VLOOKUP 그리고 if 함수, 배열 함수를 이용해서 그 VLOOKUP에 사용되는 테이블 어레이를 뽑아낸 거고요. 그래서 엑셀 함수로도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엑셀 함수로 하면 데이터가 많아지면 조금 버벅거리겠죠. 그죠? 자,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파워 쿼리로 작업을 한 거고요. 그래서 파워 쿼리로 작업을 할 때는 몇 가지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쿼리 병합을 이용해서 확장된 데이터를 만들고 그 확장된 데이터를 작업을 통해서 인덱스가 아니고요. 그렇죠? 인덱스 넘버를 추가를 해주고 그룹화를 해서 필터링 이용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주고 그 테이블과 원래 기존에
만들어졌던 익스펜디드 테이블을 다시 결합해서 새로운 쿼리 병합을 이용해서 새로운 테이블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걸 가지고 네, 파워 쿼리에서 조금 더 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정보를 만들어내주고 네, 피벗 테이블로 활용을 하는 단계까지 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마 조금 내용이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 어려운데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이런 개념이구나 라고 손에도 익을 거고 머리에도 익게 되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